안녕하십니까, 레피드입니다. 8월 12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이 좀 늦어서 간단하게만 좀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증시 말고 이제 국내 증시, 코스피는 1.15%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1.08% 상승했습니다. 자, 옵션 만기 이후에 이제 새로운 주가 시작되었고, 새로운 주에서 코스피와 코스닥이 상승하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인 이제 글로벌 증시가 좀 이제 회복세를 띠고 있고요. 다우 나스닥도 이제 올라가서 마무리되었고, 니케이도 반등하면서 진행되었고요. 상해 종합은 이제 글로벌 증시 떨어질 때 크게 떨어지지 않았었기 때문에 뭐 이 정도 보합 수준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 침체라든지 아니면 엔캐리 청산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이제 좀 멈추는 듯한 모습이고요. 코스피가 2600선을 회복을 하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 갭이 메워지지 않고 있는데요. 그래도 차곡차곡 이제 이 엄청나게 컸던 하락폭을 메워주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덧 이 음봉을 모두 메우고 이제 그 위로 올라가고 있고요. 코스피가 상승세를 더 이어서 올라가 준다면 이제 원래 횡보하던 그 지점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정말 이제 공포스러웠던 이틀 정도였는데 그게 다시 한번 좀 차분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확실하게 이전에 나왔던 그런 공포 심리에 의해서 주식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미국이 경기 침체를 겪고 그리고 엔화가 이제 금리가 높아졌을 때 엔캐리 형상이 엔캐리 청산이 어떤 식으로 우리 증시에 영향을 주는지를 한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케이스가 다시 한번 나온다면 좀 이제 굉장히 크게 떨어질 수 있지만 사실 이제 일본도 지금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해서 이제 부담감을 느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의 경기 침체도 사실 예상보다 침체되지 않았다라는 지표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걱정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한번 분위기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780억 정도 매수했고요. 기관 투자자는 1460억 매수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지금 이틀 정도 매도 없이 매수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8월 달의 초반에 상당히 큰 매물을 쏟아내면서 증시를 눌렀던 그런 주요 세력이었는데요. 지금 이제 그 세력에서 조금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지금 1460억이지만 금융투자가 매수를 좀 많이 진행했고요. 나머지 투자자도 뭐 적절하게 매수를 진행하면서 일단은 좋은 분위기 형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금융투자가 많은 물량을 뱉어냈었는데 오늘 이제 매수로 전환이 되었고요. 전반적인 지표들이 좋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코스닥도 이제 770포인트로 이 음봉을 메워주는 상승폭이 나왔고요. 확실히 이제 코스피, 코스닥 모두 지금 이제 이렇게 좋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봉 두 개로 굉장히 큰 공포였는데 코스닥도 다행히 회복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여전히 외국인 투자자는 1,500억 정도 매도하면서 이탈하고 있고 금융투자도 지금 이탈하면서 기관 투자자가 150억 정도 매도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바짝 들어오던 외국인 투자자는 지금 다시 이탈을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원래 이제 수급 자체가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뭐 가볍게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율은 1372원이고요. 6원 정도 반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환율도 지금 쉽사리 떨어지지 않고 있고 아래 꼬리를 계속 달면서 이 범위 안으로 계속 밀어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아래 흔들면서 횡보를 하는 모습인데 확실히 이제 환율도 높게 계속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원달러가 언제까지 유지가 되는지 좀 지켜볼 거고요. 이 자체가 지금 이제 이 경기가 침체되지 않았다라는 그런 시그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도 경기 침체 시그널에 의해서 좀 급락을 하던 움직임이었는데 다시 반등을 하면서 적절하게 유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급격한 침체는 없었다. 그러나 정상적인 방향으로의 이런 경기의 흐름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 결국에는 경기 침체가 그렇게 과격하게 오지 않더라도 경기 침체를 예상해서 이제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이다. 그래서 금리 인하가 차곡차곡 시작되면 경기가 연착륙을 하게 될 거고 그렇게 이제 정상적인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9% 정도 여전히 이전 대비해서는 굉장히 높지만 지금 최근에
차곡차곡 내려가는 분위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원자재 가격도 지금 국제유가 78달러 수준으로 회복을 했고요. 천연가스도 2.2달러까지 올라가면서 양 이제 원자재 가격이 모두 올라가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선물 지표는 미국 증시 약하게 올라가고 있고요. 유럽 증시도 마찬가지 같이 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0.2% 정도 올라가면서 유럽 증시, 미국 증시 모두 좋은 분위기 형성되고 있고요. 약하긴 하지만 큰 하락 없이 진행되는 것 자체가 좋은 흐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증시 분위기 살펴보았고요. 이번 주에 대한 흐름 계속해서 주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두산에너빌리티 흐름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코스피 1% 상승에 이어서 두산에너빌리티도 3.67% 상승하면서 650원 정도 반등했고요. 18,340원으로 18,000원을 회복하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시간의 거래는 거의 평소보다 훨씬 적은 수준이었고요. 50원 정도 올라서 18,390원으로 진행이 되었지만 크게 중요해 보이지는 않고요. 오르긴 했지만 330만 주로 적은 거래량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3일 정도 10% 가까이를 반등했지만 거래량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고요. 적은 거래량으로 크게 떨어졌던 주가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적은 거래량으로 다시 회복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코스피가 급락을 하기 시작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의 이제 주가를 회복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전에 이제 합병 이슈랑 그 다음에 체코 원전 수주 발표 이후에 이렇게 떨어졌던 주가가 이제 어떻게 회복이 되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그런 이 지재권 문제가 그때 체코 원전 수주 때 웨스팅하우스 쪽에서 다시 한번 지재권 문제를 삼으면서 그런 세력들이 이 웨스팅하우스의 불확실성을 활용한 이 고점 매도, 그죠? 쭉 눌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그게 해결만 된다면 이러한 하락폭이 다시 큰 상승으로 전환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우리가 노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21선까지 회복을 했고 계속 내려가기만 하던 주가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이번 주에 대한 흐름이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수급은 외국인 투자자가 28만 주 정도 매수했고요. 기관 투자자 23만 주 매수했는데 금융 투자가 한 10만 주 정도로 절반 정도 차지했고요. 연기금 투자자가 13만 주 정도로 매수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4일 정도 이렇게 매수를 바짝 진행했고요. 그래서 연기금 투자자는 우려하던 것처럼 계속 이탈하지 않고 적절하게 이탈 이후에 다시 매수하는 그런 이 형태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도 매수 매도를 반복하고 있지만 매도를 하지 않고 적절하게 물량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수급 자체가 좀 정상화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심심치 않게 이제 양매수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 움직임이 나올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체코 원전 이 수주 발표 이후에 줄곧 주가가 떨어져가지고 25,000원 찍고 지금 이제 거의 15,000원까지 떨어졌던 주가였는데요. 다행히 다시 좀 반등을 하면서 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가가 올라가야만 두산 입장에서도 합병에 대한 그런 자신감이 좀 생기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행복하게 좀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주가 올리면 좋은 거고 내려도 이제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큰 고민 없이 지금은 있는 그대로 흘러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두산에너빌리티 외에도 한전기술 3.5%, BHI, G2파워 이런 종목들 같이 좀 올라가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 관련 그런 종목들이 같이 좀 움직이는 모습이었고요. 에너지 테마에서도 태양광, 그 다음에 해상풍력 관련해서도 좀 에너지 테마들이 좀 힘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움직임들이 좀 그렇게 흘러갔고요. 계속해서 이제 에너지 쪽으로 다시 관심이 쏠린다면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거다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매도 잔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 잔고는 지금 이제 계속 늘어나면서 차곡차곡 쌓이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었는데 지금 이제 147만 주 정도로 공매도 잔고가 줄어드는 모습이었고요. 한 40만 주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8월 8일이면 옵션 만기일이었죠. 그래서 목요일에 옵션 만기 기점에 이렇게 국매도 잔고가 쭉 줄어들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공매도 잔고를 쌓았을 때 공매도 잔고를 활용한 움직임이 MSCI 리밸런싱, 그 다음에 옵션 만기와 같은 그런 만기일들, 그 다음에 신주 상장과 같은 그런 주식이 상장되었을 때 이렇게 이제 공매도 잔고를 활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도 이제 옵션 만기를 기점으로 해서 공매도 잔고가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47만 주를 찍고 이제 다시 올라가는지 떨어지는지 아니면 유지가 되는지를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조금 이제 줄어들었다는 것은 좀 긍정적인 신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잔고를 특별한 이유에서 지금 늘린 것 같진 않고요. 우리의 예상 범위 안에서 그런 이유로 늘린 것이기 때문에 만기를 활용하기 위한 움직임이었기 때문에 적절하게 뭐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대차 잔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차 잔고는 지금 뭐 체결 상환이 거의 유사했고요. 전날도 비슷했기 때문에 1320만 주 정도로 계속 대차 잔고 작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크게 뭐 중요한 거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외국인 추정 물량 대비해서 당일 물량도 거의 동일했습니다. 그래서 28만 주 정도 매수, 그래서 전날 매도했던 거 지금 대부분 매수되었고요. 21.28% 정도로 21%대를 꾸준히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거래원 자체는 뭐 특별한 움직임 없었고요. 지금 이제 프로그램 쪽에서 매수가 들어왔는데 뭐 특별하게 우리가 주목할 만한 수급 없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는 21%대 지분 계속 유지하고 있고 주가가 뚝 떨어졌다 올라왔지만 크게 지금 움직임 있는 수급은 없다. 오히려 이제 연기금 투자자가 다시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한번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 저렇게 간단하게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오늘 준비한 소식들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요. 제가 이제 미국 쪽에 산업부 장관이 찾아갔다라는 기사를 설명을 드렸었는데 산업부 장관만 간 게 아니고 한수원 사장도 같이 좀 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소력원자력과 미국 원전업체 웨스팅하우스가 한국형 원전에 대한 지식재산권 소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황주호 한수원 사장이 이제 동시에 미국을 다녀왔다라고 하죠. 근데 이 일정이 원래 계획되어 있던 일정이 아니고 긴급하게 잡혀서 갔다 왔고요. 아무래도 긴급하게 잡혔다는 것은 긴급하게 논의할 이슈가 있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 이슈가 어떤 것일지는 저도 아직은 감이 잡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제3회 3국에 대한 수출을 위한 논의였다라고 한다면 체코 원전에 대한 구체적인 수출 방안, 그 다음에 그 외에 뭐 사우디라든지 뭐 UAE라든지 그런 다른 국가들에 대한 수출을 위한 준비, 이러한 논의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기 위한 뭐 그런 논의 자리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양사가 다양한 합의 조건을 제시를 했고, 거기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이다. 합의 조건이 이미 제시가 된 것 같고요. 그래서 황 사장이 이제 웨스팅하우스 측과 이제 실무 협상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곧 이제 여기에 대한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긴급하게 일정을 다녀왔다라는 것은 어떠한 구체적인 소식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고요. 이전에 체코 원전 수주 발표 전에도 황주호 사장이 직접 이제 체코를 갔었죠. 그래서 며칠 전에 간 것에 대해서 우리가 수주를 한 거 아니냐, 그래서 가는 거 아니냐라고 추측을 많이 했었는데요. 결국에는 그 다음 날에 우리나라의 수주 소식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본계약 체결이 뭐 100% 된 건 아니지만 결국에는 우선 협상자가 거의 뭐 100% 수주와 다름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이번에도 저렇게 이제 산업부 장관과 한수원 사장이 같이 나간 것은 분명히 의미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거기서 논의가 어느 정도가 아닐 것 같죠. 왠지 이렇게 긴급하게 다녀왔다라는 것은 분명히 그 전부터 이미 조만간 합의 소식이 있을 거다, 조만간 결과가 있을 거다 계속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이번 회의에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추측을 좀 해보고요. 그게 8월 달 안에 좀 발표가 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또 우리나라 대통령이 체코 쪽에 국빈 초대로 이제 방문을 하게 되는데, 이번 달에 웨스팅하우스와 합의를 하고 딱 3국 수출을 위한 준비가 끝난 상태에서 대통령이 이제 다음 달에 체코를 방문하게 된다면 뭐 거의 우리 입장에서는 최상의 시나리오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이제 진행될지 안 될지는 조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나쁜 일로 간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리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두산 에너빌리티 사업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우리를 이 심리를 건드리는 이 합병 이슈에 대해서 지금 이제 다른 접근 방식이 좀 나왔습니다. 자, 두산에 숨겨진 카드, 교환 합병 비율이 20% 상향이 가능하다. 여기에 대해서 내용이 좀 나왔는데요. 지금 이제 금감원 쪽에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포함해서 두산그룹 전체의 이 합병 비율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합병 자체가 의의가 지금 이제 주주를 위한 게 아니고 대주주를 위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인정을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한 반려를 할 수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하면서 좀 압박을 집어넣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두산그룹 자체에서 비율 정정을 할 수가 있을까라는 점에서 이 내용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온 내용을 보면 이제 개인 주주들에게 지금보다 약 20%가량 유리한 조건의 비율로 증권 신고서 수정이 가능하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요. 요 법률 시행령 제 176조의 5와 176조의 6을 살펴보면 교환 비율과 합병 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존재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당 법규에 따르면 상장 법인 간 주식 교환과 합병의 경우 기준 주가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할인이나 할증을 할 수 있다라고 하고요. 두산의 경우처럼 계열 회사 간의 경우에는 범위가 100분의 10으로 제한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그 10으로 제한을 두고 좀 이제 로보틱스는 고평가이기 때문에 가치를 할인을 하고, 그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와 두산 바켓은 10% 할증을 하면 그죠? 그러면 이 비율이 좀 맞아 떨어지는 게 아닌가. 주주들의 그런 원성을 사는 이 합병 비율에 대해서 좀 이 만회하는 게 아닌가라는 점에서 이렇게 작성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다 작성을 해 보니 교환 비율이 현재 비율이 0.127이지만 지금 이제 할인 할증 적용 후에는 0.15가 되고요. 두산밥켓 같은 경우는 0.63에서 0.77까지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31주 두산 로보틱스를 받을 거를 지금 이제 42주 정도 받게 되는 것 같고요. 두산 밥켓 같은 경우도 이제 63주 받을 거를 이제 77주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만들어지기 때문에 기분은 나쁘지만 그래도 이전보다는 훨씬 나아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최소한의 성의를 보인다면 저런 식의 방법도 있기 때문에 주주들에게 조금 더 유리한 방법의 그런 합병 비율을 선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있고요. 요거를 한다라고 해서 무조건 합병에 찬성한다라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 보면 무리하게 모든 합병을 진행하려고 하는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주주 소환을 보고 저도 이제 확실하게 마음이 좀 돌아선 경향이 있고요. 결국에는 투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합병을 진행한다라고 하지만 그 투자금보다 훨씬 많은 돈을 지금 이제 합병에 쓰이는 그런 비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 매수 청구권이 있죠. 그래서 매수 청구권을 사용하면 결국에는 자사주를 사는 격이긴 하지만 지금처럼 두산 에너빌리티의 원전 투자라든지 해상풍력 투자라든지 그런 1조를 마련하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매수 청구권이 6천억까지 가면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보다 훨씬 적은 현금 보유를 보일 수도 있고요. 사측 입장에서도 그렇게 매수 청구권을 많이 행사하지 않도록 좀 계속 유도를 할 겁니다. 그래서 주가는 저는 올라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합병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합병이 성공되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이 매수 청구권 행사를 적게 시키게 하기 위해서는 사측에서는 무조건 주가를 올릴 거다. 근데 그 무조건 주가를 올리는 거를 예상하고 이 합병을 진행을 했다면 그 예상하는 그 소식이 이제 8월 달 내에
들어와야 된다. 그게 지금 이제 만약에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첫 번째가 웨스팅하우스 합의고 두 번째가 뉴스케일 파워발 이제 수주 소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뉴스케일 파워도 저점을 찍고 다시 반등을 하기 시작하는 것 같고요. 이게 뭐 16.9달러까지 찍고 거의 반토막 났다라고 해서 좋지 않다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항상 저렇게 크게 움직여 왔고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뉴스케일 파워로부터 어느 정도 기자재에 대한 협의가 나왔기 때문에 주주 서한에 대한 내용을 보면 연 20개에 대한 SMR을 제작해야 된다라는 그런 계산이 나온 게 아닐까. 그래서 전 영상에서도 이 뉴스케일 파워의 CEO가 이번 5월 달에 도산 공장에 방문을 하면서 SMR 관련해서 협의를 진행했을 것 같은데 그 협의가 과연 어떠한 내용이었을까? 그 협의를 듣고 이번 주주 서한에 그 내용을 포함시킨 게 아닐까라는 예상을 좀 해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호재, 두 번째 호재 무엇이든 간에 지금 빨리 발표를 해서 주가를 올려야 되고 적어도 2890원 위에 위치를 시켰을 때 매수 청구권에 대한 행사가 지금보다 현저히 줄어들 겁니다. 그 전에 이제 합병에 대한 반대 청구는 이제 이 표결에 의해서 결정이 될 거고요. 그게 9월 25일에 주총에서 결정이 되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합병이 진행이 되지 않고 반대가 많아져서 무산이 된다면 그대로 끝나는 거고 우리가 반대를 했는데도 합병이 진행된다면 반대한 사람들 입장에서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주가가 그런 이제 호재로 인해서 뭐 25,000원 이상으로 갑자기 뛰어갔다 라고 한다면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단가가 낮은 주주분들께서는 매수 청구권에 2890원을 행사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주식을 그렇게 넘기는 건데 만약에 그때 주가가 25,000원까지 올라간다고 하면 오히려 내가 25,000원에 그냥 팔 수 있는 거를 2890원에 사측에 싸게 넘기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매수 청구권 행사하기가 어려워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의 움직임을 생각을 해본다면 결국에는 주가를 올려야만 합병을 성공할 수 있다라고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 두산 밥켓 입장에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주가는 올릴 거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권을 가지고 지금 주도권이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천천히 이 움직임을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고요. 이번 주에 대한 움직임이 어떨지 그리고 개인적으로 8월 이 말까지의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 두산 밥켓의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 좀 이제 저도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올려야 되는데 올리지 않는다면 뭐 당연히 합병 무산될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올라간다면 그때 또 이제 재밌는 상황이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